부산 지역의 이슈를 기자들의 빛나는 취재담으로 언박싱하는 시간, 부산 기자회견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난히 반갑게 맞아주신다. 막 그러네요. 손은 들고. 아니 네. 뭐 반갑게 인사하긴 했지만 요즘 맞아요. 일상생활이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네. 이런 정말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제 기온 높아지고 더워지면서 사그라드나 했는데 또다시 재확산하면서 지금 우려가 큽니다. 맞아요. 지금 2차 대유행이고 네. 조용한 지역 전파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정말 뭐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할 때지만 시민들 스스로도 마스크는 내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착용하는 정신 정말 맞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민단체 사무처장이다 보니까 네. 만나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점.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해볼까요? 외쳐볼까요? 네. 개인 방역! 생활방역 크로스! 크로스! 함께 크로스! 크로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메인 자리가 좀 바뀌기도 했고 네. 원래 4명이 앉아있는데 3명으로 또 바뀌게 네. 됐네요. 구조조정. 그렇죠. 구조조정. 세상이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으면 또 내려올 때가 있고 오늘 네. 박근수 기자의 부재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뭐 구조조정, 구조개혁의 대서막이 아닐까 오늘 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사실 우리 구조조정을 저희가 시키는 것 같은데 구조조정은 네. 부산 기자회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그 최근 시대 흐름을 보면 요즘 BC, AC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 이후 맞아요. 너무 시대가 달라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듯한 이 흐름을 어떻게 쫓아가야 되느냐 저희도 너무 버겁기도 하잖아요. 네. 특히 이 변화가 극심한 곳 중에 하나가 대학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문 안 열잖아요. 다들 온라인 맞아요.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큰 변화의 바람을 대학이 마주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학은 2018년도에 대학의 살생부라고 네. 하는 대학 역량 진단 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 조정의 칼바람이 이루어진 건데 본격적으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슈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는 위계 지방대 이 부산 지역 대학은 어떻게 하나입니다. 대학의 구조 조정 정말 이거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네, 없었던 맞아요. 대학과 구조 조정이라는 단어의 매칭인데 2018년 살생부로부터 시작해서 요즘 코로나 시대 언택트 하다 보니까 대학이 필요해?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대학만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외부적인 환경이 워낙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미 20년 전에 예견이 됐죠. 2019년에 30만 3천 명 출생아가 사망자 수는 29만 5천 명. 크로스가 됐네요. 네. 2020년에 대입 정원이 49만 7천 명이었는데요. 네. 대입 지원자 수는 47만 9천 명입니다. 네. 18,000명 더 많죠. 그렇군요. 네. 정원을 못 채운 대학도 꽤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부산은 이미 수능 응시자 수가 2013년 이후에 8년 연속 계속 감소합니다. 8년 연속.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2016년부터 4년제 일반대 7개교 그러니까 14개교 중에 7개교가 신입생 정원 감소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고요. 네네. 2년제 전문대 9개교 전체가 신입생 정원 감소 네. 나타났고 있었고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상위 64% 자율 개선 대학에 해당되고 하위 36%에는 역량 강화 지정 지원 대학 제한 대학에 지정되고 부산 지역은 5개교가 역량 강화 대학에 선정됐죠. 총 23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서 5개가 포함이 됐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해양대, 동서대, 대동대, 경상대가 역량 강화 대학에 들어갔고 네. 동부산대는 재정 지원 제한 이유에 선정이 돼 있죠. 어쨌든 2018년도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한 이유가 학령 인구가 이제 감소되기 시작한 게 20년 전부터 계속 예측이 돼 왔고 어떻게 보면 대학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 살아남는 그런 대학만 더 육성을 하겠다. 네. 이런 뭐 큰 빅피처였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니, 네. 대학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긴 했죠. 그런 빅픽처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재정줄까지 그렇게 옥죄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거의 뭐 너네 살아남을 수 있으면 살아남아 봐. 뭐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게 동부산대 폐교지 않습니까? 아, 지난 1979년 해운대구 반송동에 문을 연 2, 3년제 사립대인 동부산대학교입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올해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84억 원에 달하는 자금 횡령 등 학사 비리가 적발되며 교육부로부터 내려진 시정명령 요구만 3차례. 재학생 수는 5년 전 2,600명에서 올해 470명까지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재정난 속에 학교 측은 지난해부터 사실상 잦은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그냥 뭐 1, 2억도 아니고 네. 184억이라는 큰 금액을 횡령하고 그렇죠. 자금난에 시달려서 저희 힘들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가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학비 내고 정말 꿈을 키우면서 다니고 있었던 그 캠퍼스에서. 그러다 보니 셀프 폐교로 절차를 가게 되는 건데 아이고. 교육부에서는 특별 편입 추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다른 학교로 편입할 수 있는 네. 제도를 이제 열어줍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부에서 폐교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학교를 안 다니는 거야 본인의 의지지만 갑자기 내가 입학한 학교가 없어진다. 학생 입장에서는 갑자기 맞아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네. 같은 그때 당시에 그 교수님 그리고 네. 학생, 뭐 지역구 의원 그리고 지역민들 모두 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저희 모교인 동부산대학이 폐교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부산대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재정 지원자를 통한 대학 정상화가 가능한 이 시점에도 여전히 폐교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폐교를 추진하는 우리와 교육부 사분위 관계자들은 즉각 폐교 카드를 접고 대학 정상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라는 이런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은 현 정책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말 학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나라의 교육 정책을 올바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동부산대학교 정상화시켜서 동부산대학이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작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어서 우리 의회는 의장님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사실은 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음. 이제 교육부에서 시정명령 3번 내렸습니다만 네. 동부산대학이 아예 이행을 안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28.3%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을 인수자가 사실 나타났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인수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었고 결국 교육부가 불허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또 결정타였죠. 네. 맞아요. 결국 회생 불가의 상태로 치달았는데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동부산대 폐교가 단순히 학교의 폐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대학만 문다는 게 아니고 이제 폐과, 네. 과가 문제인데. 통폐학 이런 것들 구조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도 독과고 구조조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으세요? 제가 나왔던 학과 중에 네. 없어진 학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무슨 과인가요? 경성대 정외과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졸업한 이후에 이제 무용학과고 정외과 등 4개 학과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통폐학과 아니고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왜 무용을 없앴을까? 시험률이 낮아서였어요. 시험률. 대학들에 대한 평가를 다 수치적으로 건드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폐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대학교에서 그런 서류 자체도 부풀리기식으로 맞아요. 숫자 채워넣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도미노 현상들이 폐해로 나타났던 것 같은데 뭐 학생과 교수들, 대학들이 이런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또 대학교가 폐교된다는 것 자체는 그 인근 상권 맞아요. 정말 충격적이죠. 서남대에도 있는데 뭐 폐교 이후에 거의 뭐 유령 마을이 됐다. 맞아요. 학교 하나가 폐교됐는데 마을 자체가 유령 마을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의 위기는 지역사회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의존하던 인근 상권에서 벌써부터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 학교 닫아보면 안 돼요.
문 닫아야 되죠.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갖고 저 위에 문 닫은 데도 많고 우리도 이제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학생이 영 없어요. 그러니까 타격이 많지. 우리 전체적인 상인들이 네. 거의 문을 닫고 막 이렇게 좀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송이 발전이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유동 인구가 적고 또 폐교되고 있으면 여기는 좀 외진 데가 돼서 또 우금지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참 어려운 그런. 학령 인구 감소 속에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 부실 대학들의 퇴출 위기. 동부산대학교의 존폐 결론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살아남으려면 대학교 간에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었을 뿐더러 지금 현재도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신문사에서 좀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뽑았더라고요. 이 대학교 간 연합 체계 구축에 대해서. 네. 예고된 폭탄, 퇴로 없는 사립대학, 폐교 위기 몰린 대학 이사장이 수의하고 총장이 청소. 너무 자극적이. 잠깐만. 이거 언론사 지방대- 어디야 지금? 네. 중앙이네요. 아. 이사장이 수위하고 총장이 청소. 정말 안습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사실 뭐 폐교하는 학교가 많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대학도 변화의 움직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학교별로 교류도 하고 학과별로 융합해서 이렇게 교류하고 합치자 이런 분위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부산예대 음. 드디어 손을 잡고 같이 올해 개학일부터 해당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원하는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아. 도서관, 실습실 등 학교 시설물도 공동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경성대, 동성대는 이제 공동 개설도 합니다, 강의를. 그리고 가톨릭대, 부산외대, 영산대는 2월에 연합대학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일명 뭐 유니버시티 투게더 뭐 이런 대화합의 장이 아닐까.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재원을 같이 쓰는 거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우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나가자 투게더 정신인데 경제학적으로 봐도 비용은 적게 들고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연합 체계도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부산대를 비롯해서 뭐 충청도 이제 강원권 전체 거점 국립대학을 만들어서 이 연합들이 상생과 협력을 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 대학 역량 진단 평가 자체에 네. 좀 그 지역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맞아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게 모든 거를 일률선상에 놓고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이렇게 놓고 한다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고려해서 함께 화합의 장으로 좀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문제네요. 출발선 네.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커트라인도 똑같이 놓고 네네.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대를 똑같이 놓으니까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방대만 다 떨어지는 거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마른 그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키우면 서울로 보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 말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가 너무 세뇌돼서 살았어. 그러니까. 수도권 가고 서울 가야지 네. 좋은 일자리 구할 수 있고 사람을 성공한 키우면 거고. 부산으로 보낸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잘 키워서 부산으로 보내자. 네. 우리 유니버시티 투게더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부산으로 보낸다. 대학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원을 채울 수가 없는 사태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들을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수치 조작한 것 중에 취업률적인 부분이 많았잖아요. 아르바이트 맞아, 하고 맞아. 있는데 취업 다 했다고. 네네. 인턴하고 있는데 취업 다 했다고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그래서 수치 만들어 봤더니 까고 봤더니 솔직히 뭐 반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네. 사례도 많았고요. 지방대가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이렇게 뭐 교육부에서 수치상으로 좀 달라, 뭐 취업 얼마나 했냐, 뭐 인원 얼마나 채웠냐 이걸로 평가를 할 게 아니라 네. 진짜 질적으로 수업의 질이 얼만큼 변했느냐, 그렇죠. 학생들을 위한 이 복지가 얼마나 잘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걸로 좀 제대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대학의 그런 핸디캡을 고려를 해서
그 역량 평가를 절대 평가로 바꿔서 좀 적정 수준으로 노력을 하고 정말 그렇게 참되게 진실되게 투자를 하고 정말 잘 만들어 간다면 그 부분은 고려해서 재정 지원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좀 장기적인 고민인데 이제 폐교되는 학교에 대한 건물 활용 방안 또 문제인데 초등학교 폐교 활용 방안은 좀 쉽습니다. 네. 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대나 시립대 뭐 이런 데서가 폐교되면 괜찮아요. 네, 이제 공적인, 교육부니까. 네. 교육부나 부산시 소유나 이런 쪽이면 편한데 사립대 소유는 이게 사유재산이라서 네. 건드리기도 참 뭐하죠. 이게 미리 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렇죠. 어느 맞아요. 대학에서 우리 곧 문 닫을 건데 이렇게 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네, 게. 폐교가 되면 네. 우리 이 자리를 어떻게 만들자 참. 예. 네, 근데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교한 초등학교에는 좋은 사례가 있어요. 네, 그 맞아요. 글로벌 스타죠.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나왔던 출신 학교 회동초는 현재 창의공간 회동마루로 재탄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지민이 꿈을 키웠던 성지다라고 그쵸. 해서 K-팝 성지가 됐고 또 강다니엘이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영도의 신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영도에 그 강다니엘이 다녔던 학교를 위해서 보러 해외에서 왔더라고요. 제가 취재하다가 네네. 깜짝 놀랐어요. 대만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주요 그런 K-팝 스타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셀러브리티들이 나왔던 학교 이런 부분들도 좀 재활용해가지고 뭔가의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폐교에 맞아요. 생명을 또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가 의견을 내놨는데 앞으로 문을 닫는 대학들도 좀 노인 요양원이나 4차 산업혁명 연구단지, 메이커타운 평생교육원, 재생에너지의 발전단지 뭐 이렇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의 전환도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교수의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좀 교육부 자체도 좀 선제적으로 맞아요. 좀 마인드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라떼는 말이지 하면서 그 옛날에 그 마인드로 계속해서 이 지방대나 전체적인 대학을 바라본다면 뭐 계속해서 이 지방대는 그냥 몰락하고 없어지고 그냥 수도권 대학만 그냥 살리겠다 이런 맞아요. 구조로밖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크게 본다면 요즘에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화두잖아요. 맞아요. 네. 지방대를 살려야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지방대를 살려야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방대 좋은 우수한 지방대로 성장을 시킨다면 인재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부산에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시에 이제 활력이 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이 성장할 것이고 너무 좋은 그림이잖아요. 네. 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 이게 진짜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얘기해서 제가 보태면 지방 균형 발전에 교육 얘기가 나온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러네요. 없었네요. 저희가 오늘 그림을 그려줬네. 네. 이게 교육이 살아야 제대로 하는 거죠. 그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교육을 절대 떼서는 안 된다. 맞아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솔루션까지 제시하고 있는 기자회견. 네. 네, 솔루션 저널리즘을 저희가 네, 구현하고 구현하기 있습니다. 위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슈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보는 기자들의 말말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터뷰 달인님부터. 부산 지역 대학 위기는 교육부 책임이다. 네. 좀 책임지고 좀 살릴 수 있게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죽이기 위한, 평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좀 들여다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네요. 네, 다음 제가 계속 바통을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 위기는 라떼는 때문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옛날에 그 고리타분한 그 시선과 그 기준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정말 부실한 데는 그냥 아예 없어지는 수순까지 받게 돼서 이 라떼는의 발상이 아니라 아까 좋은 의견 주셨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에도 포함을 시켜서 얘기해야 된다. 그런 큰 그림 안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 지역 대학위기는 필연이다. 필요. 예, 이미 20년 전에 예견이 된 건데 우리가 너무 대응이 미온적이지 않았나. 스스로 자성을 좀 하면서 앞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 지방대학이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기자회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